영생이라는 게 몸이 죽지 않는 것이냐 정신이 죽지 않는 것이냐의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럴링크 그리고 뇌 임플란트 이런 걸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뇌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결국에는 어떤 컴퓨터 칩을 인간의 뇌에 연결을 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학습을 하는 게 더 유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뭐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은 밸류 체인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헤드라인이 재밌었는데 USB가 불로초다라고 네. 이렇게 쓰시면서 여러 가지 뭐 안티에이징, 네. 바이오 산업이 이런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정확하게는 USB가 불로초다라고 하면 이제 느낌표인데 정확하게는 물음표로 썼어요. USB가 불로초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상상이나 기대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누구나 이제 취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있잖아요. 마치 책으로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것처럼. 근데 저는 책을 쓰긴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얻는 계기는 의외로 영화예요. 저는 이제 하루에 영화를 2편 정도씩 보는데 요즘 OTT가 하도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출근하면서 보고 퇴근하면서 보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2편을 보게 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영화는 투자랑 연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투자랑 연결되는 경우가 뭐 꼭 투자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가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상상력이고 그게 어쨌든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데이터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이번 이 안티에이징 바이오 산업이랑 연관됐던 영화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남아공 출신의 이제 감독이 제작했던 채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안고 있는 로봇가 경찰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이 USB를 통해서 인간의 기억을 옮길 수 있는 로봇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상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영화 레플리카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신이 아닌 바디,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나의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이제 바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나오고 그건 이제 책에서 다뤘던 장기 재생 과정과 유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조니 뎁이 주연했던 영화 트랜센더스인가요? 트랜센더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그런 어떤 USB를 꽂는 것처럼 슈퍼컴퓨터의 인공지능과 어떤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소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USB가 불로초냐라는 어떤 화제를 던졌던 이유는 영생이라는 게 몸이 죽지 않는 것이냐 정신이 죽지 않는 것이냐의 문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진시황의 어떤 불로초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일종의 일화를 확대 해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이룬 어떤 리더인데 그 사람이 되게 단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건강관리를 했던 거를 자기들이 어떤 아쉬운 마음에 그 역시도 이만큼 영생을 갈구했었다라는 내용을 어떤 불로초의 일화처럼 써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세상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어느 정도 고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아이 이제 보험을 가입해 주려고 봤더니 보장 연령은 120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150세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게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실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20세, 150세가 돼서 살더라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면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치매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고 파킨슨병, 뭐 각종 기억력 저하, 판단력의 상실 이런 게 오게 된다면 몸은 굉장히 건강한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무의미한 긴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럴링크 그리고 뇌 임플란트 이런 걸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뇌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결국에는 어떤 컴퓨터 칩을 인간의 뇌에 연결을 해서 기계, 정확하게 말하자면 컴퓨터와 이제 상호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요약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임상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와 슈퍼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영화의 소재로 쓰이고 있고 하지만
10년 전이나 15년 전을 한번 저는 돌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영화를 예를 들자면 백투더퓨처를 우리가 영화를 보면 너무 아저씨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야 말고 있죠. 백투더퓨처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 있는 이제 박사와 우리 마이클 제이 폭스가 미래 세대에 왔는데 저도 오늘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박사가 딱 보면서 우산을 탁 펼치잖아요. 5분 뒤에 비가 내릴 거야. 비가 쫙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요즘 어플로 날씨 1시간 뒤 걸 미리 보고 있죠. 이루어졌고 조스 시리즈의 영화가 소개되는데 3D로 조스가 확 나와서 마이클 제이 폭스를 먹어버리려고 하다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지금 우리도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코엑스에서 볼 수가 있죠. 파도가 치는 장면. 그게 1900 정확히 몇 년도 영화일까요? 80년대일 텐데 그러면 한 3, 40년 전에 예측했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트랜스앤더스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채피나 이런 영화들은 다 2010년대 영화예요. 근데 그게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이것도 3, 40년대에 이루어지겠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기술의 발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완전히 급경사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도가 비슷하게 또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어요. 마치 핸드폰이 예전에는 이렇게 접혔다는 게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기술 발전이 짧아지는 것처럼 챗GPT가 3까지 오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3.0이 3.5가 되는데 몇 달이 걸렸고 4.0이 되는데 몇 달이 걸렸잖아요. 그거는 인공지능도 학습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니까 더 빨라지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더 고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영화 속 일들이 실현되는 거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USB는 어떤 블로초라라는 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메디컬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 투자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될 영역입니다라는 소개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기억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궁금한데 오늘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상장돼 있지가 않아요. 상장돼 있지가 않고 기술 어떤 혁신에 의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고 뭐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제약사들이나 이런 쪽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역과는 좀 다른 영역의 메디컬,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빅테크라는 기업들을 얘기를 했는데 전 나중에 ETF도 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메디컬 기업을 샀는데 뭐 예를 드는 거지만 구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디컬 기업을 사는데 그리고 어떤 뭐 바이오 기업을 샀는데 메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가상현실을 인간의 뇌에 접목을 시켜서 이 사람의 기억을 되돌이킨다거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산업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학습을 하는 게 더 유리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USB 얘기를 할 때는 미래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투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현재 얘기로 갖고 오자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은 그럼에도 앞으로도 그 밸류 체인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기술과는 무관한 영역이에요.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하면은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단순히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하셨던 바이오라고 하면은 신약 개발사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떤 신약 개발 임상 몇 상 들어갔다 그럼 막 엄청난 주가 상승 3상을 통과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에로라고 하죠. 라이센싱 아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확 올라가고 돈을 벌고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위탁 생산도 많이 받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도 많이 크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투자자들한테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제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신약 개발에 대한 기사나 이런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 글로벌 마켓에서의 순위가 굉장히 높이 있다라고 좀 믿고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면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지위라고 할까요? 그게 해외에서 만든 리포트에서 몇 위였을 걸로 보십니까? 제가 봤던 리포트는 14위였어요. 네, 저 지금 그 리포트 오늘 갖고 왔는데 올해 나온 리포트인데 14위였고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2위는 그럼 어디였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오죠. 중국은 그걸 캐치업을 금방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 개발사들을 뭐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해서 분산 투자 대상으로나 이렇게 가야지 소위 말하는 코어 자산으로 두기에는 본인도 불안하고 공부함에 있어서도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바이오 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묶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각 그 영역에 있어서 시장 지위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에서 글로벌리하게 몇 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사가 어디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전문가들은 뭔가 다를까?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왔는데 저희는 이걸 읽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맞는 데이터를 그 다른 리포트와 가지고 와서 맞춰보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되고 정형화된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투자자한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바이오 같은 산업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전 오히려 개인들의 공부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레포트도 보고 하는 게 좋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로봇 수술 기업을 굉장히 그 선호를 했었어요. 투자 대상으로서. 로봇도 우리가 그 챗GPT도 그렇지만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영화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우리 그 조커를 출연을 했던 같은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 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HER, 허. 이제 그녀라는 영화인데 그 그녀라는 영화를 보면 OS가 어느 날 나한테 업데이트가 돼요. 여자의 목소리로. 근데 이 OS가 나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내가 이 OS를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이제 3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그 이번에 유명했던 전총조 사기당하는 사례처럼 사기당하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했는데 3번째 정도 보고 나니까 제가 빅스비한테 말을 한 번씩 걸어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영역인데 저는 메디컬 쪽도 그래서 아까 막 산업의 경계가 무너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 얘기하다가 인공지능으로 넘어갔지만 수술량이 늘고 하면서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분석 자료에서도 유방암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사진을 보고 이거 유방암을 발견해내는 것은 이제 기계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컬 영역, 바이오 투자 영역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완성도를 앞으로 알기가 쉬운 산업이 아니고 그리고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있어서는 각별히 더 유의해야 되지만 산업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보면 의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바이오 회사니까 여기에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바이오 회사로 갈 수 있겠는데 라는 데에서 결국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썼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돼? 라는 결론을 얻으려 하지 말고 저기에도 투자가 되나?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가져나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특히 제 나이 때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지만 40대, 50대 저는 이때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봐온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50대 분들이 더 유리한 건데 그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이오 산업도 좀 경계를 허물고 신약, 제약사 이쪽 말고 이제 다방면을 좀 살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산업에다 넣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제 저자 소개에도 썼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금융교육 강의를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했었어요.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걸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상담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고객으로 오시면 저는 그분들한테 금융교육을 한다는 마인드로 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지루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이제 저랑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융교육은
수학, 영어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떤 우리가 지금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성인이다를 떠나서 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인간의 수명은 계속 어쨌든 길어질 거예요. 길어질 거고 우리는 더 건강히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재산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은 점점 더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가 갖고 있는 노동력이나 탤런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레스토랑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럼 그 잡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는 경제적 가치를 내가 창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재산인데 그럼 그 재산을 누가 벌어오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관점을 바꿔서 돈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피 같은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식 같은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이를 돌보다 오셨고 저도 아이를 돌보다 왔잖아요. 라이딩도 시키고 그럼 걔네들을 주말에도 공부시키고 도서관에도 데려가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인데 그럼 너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아이가 물어보겠죠. 그럼 제가 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 시발점과 종착지를 놓고 보면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라는 일이 결국엔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정작 돈은 공부를 안 해요. 돈 자체는 공부를 안 해요. 굉장히 그 바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금융거래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서 연세가 꽤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배우자분이 여태까지 모든 주식거래, 금융거래, 대출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더라고요. 워낙에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신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인데 첫 금융거래가 학자금 대출 갚는 거였던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은퇴를 하기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돈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아까 우리가 자식 같은 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식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시켜야 돼요. 돈을 취업시키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돈을 취업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저는 돈을 내 자식 같은 돈을 애플에 취업시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이 성장을 하면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가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플을 사갖고 있으면 배당을 주겠죠. 그럼 월급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제일 좋은 직장을 잡아주고 싶거든요. 근데 애플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잘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죠? 국채를 사는 거예요. 국채를 사게 되면 그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조금 낮긴 하지만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세가 조금 드신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투자를 망설이실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갖고 계신 돈을 취업시키신다고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정성도 있고 좋고 성장성 있는 곳에 맡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이 많을수록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돈이 여러 군데에 취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제도도 계속 바뀌고 환경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손이 안 나가는 공부이기도 하고 또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곳이 금융기관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책을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건 신문을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 신문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갔던 것처럼 금융기관 상담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받으시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고 그때마다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투자를 해놓고 오는 버릇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습관을. 그러면은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 트렌드 서적을 쓰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또 쓸 것 같기는 해요. 내년에도 또 쓸 것 같긴 한데 서두는 3년째 똑같은데 4년째 똑같을 겁니다. 그 책이 하는 역할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펌핑이 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이런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건 책을 통해서건 그걸 느끼시고 내 재산에게 직장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결국 내 이쁜 자식이 백수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